안녕하세요. 의정부시 복싱협회 소속 강사 김현태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번 강의 때는 웨이트 트레이닝 중에서도 기초 근력과 지구력에 초점을 맞춘 웨이트 트레이닝, 물론 그리고 기본적으로 복싱에 좀 더 초점을 맞춘 웨이트 트레이닝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복싱에 초점을 맞춘과 동시에 누구나 쉽게 할 수 있고 어디서든 실제로 이제 복싱 체육관에서 얼마든지 쉽게 엄청나게 크고 비싼 머신 웨이트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운동으로서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스쿼트나 푸시업이나 AB 슬라이더 이 정도로 제가 소개를 해드렸던 것 같은데, 오늘은 다른 웨이트 트레이닝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건데, 키워드를 제가 이제 기초 근력과 지구력 말고 순발력과 탄력에 관해서 제가 초점을 맞춘 웨이트 트레이닝을 소개해 드려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순발력, 탄력 이런 부분 또한 기초 근력과 지구력만큼이나 굉장히 복싱에서, 실전 복싱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겠죠. 훈련 목적이라고 한다면은 제가 제목에 키워드로 이제 써놓은 것처럼 그 키워드 그대로 실전 상황에서 그냥 연습 상황 말고 링에서 실제 싸울 때, 그리고 실제 시합 상황에서, 그리고 실전 상황 시에 나의 몸놀림에 있어서 순간 스피드와 순간 탄력이 어떤 식으로 극대화가 될 수 있을까라는 훈련 목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은 움직임이더라도, 같은 기술이더라도, 같은 근육의 양이더라도 만약에 동일한 조건이라고 한다면은 순간 탄력과 순간 스피드가 조금 더 극대화가 돼 있는 그런 사람이 훨씬 더 먼저 때릴 수 있고, 먼저 피할 수 있고, 먼저 좋은 위치를 점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전 움직임이 훨씬 더 좋아집니다. 그리고 링에서 많이 실전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순간순간 한 박자, 반 박자, 순간 한 찰나의 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 박자 먼저 딱 중심을 잡고 먼저 한 번 더 주먹을 내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는 다들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훈련 목적에 맞춰서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자면은 근육 자체만으로서의 힘도 물론 중요합니다. 엄청나게 중요하죠. 이것 또한 저번 강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동일한 조건, 동등한 조건이라고 한다면은 일단 힘이 좋고 체력 좋고 지구력 좋고 끝까지 버틸 수 있는 사람이 물론 포인트를 더 따고 결과적으로 이길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근육만으로서의 근본적인 힘도 중요하지만 그 근육을 어떤 식으로 사용하는지, 사용하는 요령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근육의 힘을, 만약에 내가 힘을 100 정도로 가지고 있다 하면은 그냥 단순하게 100만큼만 힘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탄력의 웨이트 트레이닝, 순발력 웨이트 트레이닝 이런 식으로 이런 추가적인 웨이트 트레이닝을 더 훈련을 하게 된다면은 그 힘을, 직접적인 근육에 있어서의 힘을 어떤 식으로 더 극대화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이런 감각에 대해서 더 훈련이 동시에 되기 때문에 100의 힘을 가지고 있더라도 150만큼, 200만큼의 힘을 내가 탄력으로서, 순발력으로서 더 극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물론 링 위에서는 천천히 일반적으로 정해진 동작을 천천히 반복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순간순간 왔다 갔다 하고, 순간 타이밍을 잡아서 때리고, 순발력이 이렇게 탄력적으로 나가고, 이런 식으로 다르게 운동을 하기 때문에 기초 근력도 중요하지만 정해진 근육을 이용해서 내가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가 있겠죠. 키포인트라고 한다면 제가 3가지 정도를 제가 꼽았는데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최대한 알기 쉽게, 최대한 딱딱딱 간단하게만 알 수 있도록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전반적으로 이제 저번 강의와 비슷한 내용이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복싱에 조금 더 맞는 운동, 그러니까 머신 운동이라든가 고립식 운동이라든가 보디빌딩식 운동이죠. 그런 운동보다는 조금 더 복싱이라는 스포츠의 특성에 맞춰진 웨이트 트레이닝을 좀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얘기냐면은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다관절식 프리웨이트성의 운동을 제가 저번 강의 때도 설명드렸는데 그것과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저도 그렇고 복싱 기성 선수들도 그렇고 머신 운동이라든가 추가 외부적인 웨이트 운동이라든가 고립식 운동도 다 하긴 합니다.
하긴 하지만 뭐 시간이 한정적이고 그리고 몸의 그 체력도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프리웨이트성의 운동에 조금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게 조금 더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실제로 운동선수들도 그런 식으로 많이 훈련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포인트로 잡아드리고 싶은 거는 좀 고립식 운동보다는 조금 더 맨몸 운동 혹은 프리웨이트성의 좀 다관절 운동을 추천드린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키포인트는 이제 운동의 궁합에 대해서 조금 잠깐 건드리고 넘어가고 싶은데, 사실 복싱도 마찬가지고 모든 운동도 마찬가지고 운동의 루틴 그리고 운동의 궁합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로 복싱으로 관점을 본다면은 일반적으로 보통 루틴 우리가 하고 있는 운동 순서 체조를 하고 그 다음에 줄넘기, 그 다음에 거울 보고 섀도우복싱을 하고, 그 다음에 링에서 전술적으로 연습을 하는 섀도우복싱을 하고 샌드백을 치고 미트를 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기본적인 그 운동 순서는 거의 대부분 동일하잖아요. 조금씩은 다를 수 있겠지만, 그래서 조금씩은 다를 수 있겠더라도 다 전체적으로 본다면 큰 틀은 비슷한데 왜 그 큰 틀이 비슷할까라고 본다면은 그 운동 순서가 가장 궁합이 좋고 그리고 그 순서가 가장 운동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운동 순서이기 때문에 그런 기본 틀 다 비슷하게 운동을 하는 그 순서를 가지고 루틴을 만들어서 운동을 하고 있는 거겠죠. 웨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뭐 이 운동을 했으면은 저 운동을 하고 뭐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궁합이 맞는 운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운동은 좀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미는 운동, 한 가지는 당기는 운동, 이런 식으로 해서 밀고 당기는 운동, 이렇게 궁합이 맞는 운동을 제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는 미는 운동, 한 가지는 당기는 운동, 이런 식으로 해서 궁합이 맞는, 같이 했을 때 운동 효과가 극대화되고 조금이라도 덜 힘들고 운동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그런 궁합이 맞는 운동을 하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키포인트는 궁합이 맞는 미는 운동을 했으면 당기는 운동을 하고, 이런 식으로 궁합이 맞는 운동을 하세요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뭐 웨이트 트레이닝으로서의 정말 유치하면서도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쉬는 시간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번 강의 때도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제 기억으로는 쉬는 시간 상당히 중요하죠. 복싱에서는 쉬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타임벨이 크게 울리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시간이 정해서 쉴 수밖에 없어요. 운동도 그렇고 쉬는 시간도 그렇고 딱 3분과 30, 보통은 30초죠. 체육관에서 운동을 하실 때는. 실제 시합에서는 시간이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실제 보통 체육관에서는 1분으로 설정해 놓으시는 관장님도 많이 계신데, 제가 통계적으로 많이 가본 결과 30초가 더 많았어요. 그래서 30초라고 제가 표현한다면은 운동 시간이 3분, 쉬는 시간이 30초, 이렇게 딱딱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복싱에서는 더 어떻게 보면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근데 웨이트 트레이닝 중에서는 내가 첫 번째 세트가 끝난 후에 쉬는 시간 그 느낌과 마지막 전에 뭐 예를 들어서 내가 5세트를 진행한다 그러면 네 번째 세트 끝나고 나서의 지금 몸 상태가 다르죠. 똑같은 쉬는 시간을 가지고 가려고 하더라도 내가 느껴지는 지금 몸상 힘든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 딱딱 정해주지 않으면은 내가 30초 쉬는지, 똑같은 정도로 쉬었다고 내가 생각하더라도 1분을 쉬는지, 1분 30초, 2분을 쉬는지 그건 잘 모릅니다. 왜냐면 내가 몸 상태 체감상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웬만하면은 물론 이거는 다 다릅니다. 다 다르고 개인적인 그 주관이 다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그 생각을 말씀드리자면은 주로 한 1분 안쪽으로 조금 타이트하게 쉬는 편입니다. 통계적으로 봤을 때. 많게는 2분까지도 쉬시는 분들 많이 봤는데, 뭐 짧게는 30초를 쉬는 분도 많이 봤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1분 안쪽으로 쉬는 시간을 마무리해라 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약간 타이트한 정도의 쉬는 시간이긴 한데, 그래도 한 1분 안쪽으로 마무리 하시는 30초에서 1분 정도로 저는 지급합니다, 보통. 30초보다 더 이르게 쉰다면은 근육이 회복이 너무 덜 돼 있어서 다음 세트를 완벽하게 수행하기에 너무 부담이 되고 무리가 되고, 그리고 1분보다 더 많이 오버로 해서 많이 쉬게 된다면은 근육 회복은 잘 돼 있어서 다음 세트는 잘 편안하게 수행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반면 근육 회복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운동 효과는 반감되는
그런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웬만하면 저는 30초에서 1분 정도, 보통 예를 들어서 내가 1세트를 끝났는데 너무 쌩쌩하다 그러면은 한 30초, 40초 이 정도만 쉬고서도 바로 들어갈 수가 있겠죠. 다음 세트로. 근데 예를 들어서 마지막 세트쯤에 갔을 때는 너무 힘들어서 1분을 거의 다 쉬었는데도 아직 나는 더 회복하고 싶고 더 쉬고 싶고 회복이 덜 된 것 같다라고 느껴지더라도 딱 30초, 1분 정도까지 마지노선으로 어느 정도 휴식을 딱 마무리하시고 다음 세트로 딱 넘어가시는 것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운용할 수 있는, 조절할 수 있는 쉬는 시간은 대략 30초에서 1분 정도로 설정해놓고 운동을 진행하세요라고 키포인트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뭐 다 개인적인 주관이 너무나도 다 다를 것 같아요. 근데 다 쉬는 시간의 그 양은 다 다르겠지만 기본적인 원리나 왜 이만큼 쉬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생각은 거의 다 비슷한 원리를 가지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제 생각을 제 강의를 들어보시고 본인한테 맞춰서 제 강의대로 그대로 따라하셔도 되고 내 수준에 맞춰서 내 주관에 맞춰서 조금 변형해서 쉬셔도 루틴을 짜셔도 아무 상관 없을 것 같네요.